윤석열이 전용기에서 친분 있는 기자만 따로 만났다고. 야, 이자는 정말 이거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이 정권 망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김영란법에도 있잖아요. 언론인한테 특혜를 제공하면 그 김영란법 위반 이유가 뭐예요? 언론이 언론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랑 친분 있는 기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 그러죠. 지난 처음 순방에 기자들이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기자 1인당요 비용이, 그다음에 두 번째 때는 2,700만 원 정도, 이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기자 1인당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뭐 정부에서 주느냐 우리 국민 세금이냐 아니거든요. 언론사에서 다 이것을 비용을 지출을 하고 가는 것인데, 우리 목적은 왜 가는 것이냐. 그렇게 언론사는 놀러 가는 거 아니겠죠, 솔직히. 국민의 알 권리, 좋게 쉽게 말해서 알 권리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언론사는 이것이 왜 있느냐. 사적인, 물론 이것이 뭐 우리 뭐 KBS라든지 뭐 이런 데를 빼고 사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공적인 영역에 대한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부분 풍자도 권리인 것처럼 이거 언론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견제하는 것은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자, 정말 과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 방법이요 정말 검사스럽다. 검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기사거리 주면서 언론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인데 자기가 친한 기자들 골라서 이것도 언론을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정말 수준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친분 있는 사람만 부르면 기자도 사람이거든요. 나도 선택받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성 경쟁의 스킬을 이런 걸 써먹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에 그 답변하는 걸 보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더만. 굉장히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더만요. 그 채널 A 기자하고 CBS 기자잖아요. 채널 A 기자는 후보실부터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널 A 하면 이동재 기억나시죠? 네. 고발 사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CBS 기자는 남편이 현재 법무부 검사인 뭐 이건데,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곽인숙 기자라고 CBS 기자인데요. 이 CBS 기자, 이 사람이 같이 기자 생활을 곽인숙 부인이랑 같이 하다가 나중에 로스쿨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이게 이 곽인숙하고 이 남편이 윤석열과 지금 김석순 검사죠. 기자 생활하다가 로스쿨 들어가서 지금 검사가 된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관계를 이제 굉장히 어떤 밀착 관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곽인숙 기자가 이번에 쓴 기사가 바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가고 싶습니다. 윤 만난 각국 정상들 방한 요청 쇄도. 전문 귀빈 행사, 환영 행사 갔다가 각국 정상들과 귀빈들의 둘러싸이는 진풍경 벌어져. 이렇게 엄청 쫙쫙쫙 빨아주는 기사를 실제로 쓰잖아요. 이거 이번에 쓴 건 아니고 지난 9월에 네. 영국 조문외교 갔을 때 썼던 거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걸 썼습니다. 김건희 여사 만난 심장병 소년 지원하겠다. 문의 쇄도를 좋아하시네요. 김건희 여사 뭐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푸놈펜 병원 찾은 이유는 눈물 쏟은 김건희 여사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좋겠죠. 대통령인가 대통령 부인은 참으로 좋겠죠. 뭐 내가 떴더니 무슨 뭐가 쇄도한다더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사진도 예쁜 것만 잘 골라가지고 보도시켜주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언론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되죠, 솔직히. 언론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거요. 아까 마일리지 말씀 혹시 하셨잖아요. 언론에도 이거 마이너스 마일리지 쌓아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든지 법조 출입 기자들은 그것이 취재원이 한정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 다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꼭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회부 기자는 그 사건을 쓰는 건데 정치부 기자는 소설을 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뭐할 전망이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그만큼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부가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솔직히 이거 이번에 기자들한테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쌓았다. 좀 두고 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9월 달에 그 기사를 쓰고 나니까 윤석열이 고맙다고 부른 거야? 아니 남편이 검사니까 검사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근데 기자들이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면 모르겠는데 푸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도 나도 저 특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 윤석열한테 더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더 쇄도할 것 같다. 속상하네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초에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MBC가 잘못 보도한 건 아예 없어. 아예 없는 그 사건을 정치 보복 하듯이 MBC는 전용기 타지 마.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교를 갔는데 정상회담 하는데 기자들 한 명도 못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대통령실에서 주는 영상하고 불러주는 대로 받았어. 근데 윤석열은 또 자기랑 친분 있는 기자들을 같은 비행기 아니잖아, 비행기 안. 기자들 뒤에 타 있는데 기자 2명만 불려가네? 대통령한테? 그리고 1시간 있다 나오네?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로 기자라고 생각하면 분노하셔야 되고요. 나는 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러우실 겁니다. 부럽네. 대통령이 따로 좀 불러주면 좋겠다. 저기서 뭘 맛있는 걸 먹었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러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취재를 한 게, 이 기사를 낸 게 전용기를 타지 않은 한겨레에서 낸 보도예요. 그러면 그 전용기에 타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 승무원들이 그 기자들만 따로 부른 걸 다 봤고 그 기자들이 1시간 뒤에 나오는 것까지 다 봤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특혜를 누리고 싶다는 거 그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기자들을 비판하면 좀 시원은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우선은 저와 친한 기자도 이제 당에 출입했다가 대통령실에 지금 출입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되게 민주당스러운 기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부 후배들도 보기에 약간 바뀌었다고 그래요. 변했다. 네,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좀 기자들도 일부는 약간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선택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자들이 다 선택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다는 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많은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바뀔 것으로 약간은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MBC가 그렇게 탑승 배제를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기자들이 좀 더 나서가지고 같이 동조했잖아요. 물론 성명서 발표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취재 거부가 대세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자들이 지금 현재 이런 꼴을 당할 때는요.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특정 누군가를 편애하잖아요. 나머지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결과만 나오겠느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상회담에 기자들을 집어넣지 않고 대통령실이 제공한, 아까 나중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김건희도 취재를 못하게 하고 자료만 내놓는 방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순방 동행 취재 무용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결국 언론 탄압에 가깝고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에 가까운데 이런 짓을 하고 있고. 참 대단해요. 네.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건 윤석열은 그렇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요. 이 방송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 내 방으로 따로 부르면 어떻겠어요? 맨날 그 사람만 따로 부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지금.
순아님은 정말로 공적이어서 방에 따로 부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송은 방송만 해야지. 저기 어. 순방은 순방만 해야지. 기자들은 가깝더라도 오히려 모른 척 해야죠. 그게 정상인 거지. 결국에는 대통령직과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도 탄핵 사안이라고요. 언론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언론을 제4부라고 불러요. 입법, 행정, 사법 그 다음에 4부라고 불러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언론이 잘못 써주면 나쁜 정부가 되고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언론이 잘 써주면 좋은 정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언론사에 들어가는 걸 언론고시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언론이 가지는 현대사회의 책임이 막중해졌는데 그 언론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친 대통령 하나가 지금 나라를 완전 개파 만들어 놓고 있다. 민주당 당원인데 나도 징계하려고 할까나? 네, 상상을 못했던 정말 대통령은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MBC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짜 뉴스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죠. 120개의 언론사에서 전부 다 했던 자막이야. 근데 그들은 그 뻔한 걸 아니 낯빛도 바꾸지 않고 이것이 가짜 뉴스다 계속 얘기를 해요. 상상을 초월한 대통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를 마치 검찰총장이 친한 기자 몇 개 뭔가 이렇게 제보해 주는 것처럼 정보 주는 것처럼 단독거래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전용기 안에서 했다. 참 대단합니다. 참,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진짜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정상회담하고 김건희 일정을 제공 자료만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왜 기자들이 왜 따라가냐고. 그렇죠. 그냥 한국으로 보내주면 기자들이 알아서 쓸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짓,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MBC 비행기 타지 마라고 했을 때 다른 언론사들이 그냥 전용기를 탄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간 기자들 왜 항의 한마디 안 하고 대통령실 제공 자료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 취재도 안 해요. 추가 취재조차도 안 하면서 도대체 왜 간 겁니까? 뭐 우리 돈 아니라 그 언론사들 돈 들여서 간 거지만 굳이 이렇게 갈 바에는 그냥 한국에서 쓰면 되는 거지. 윤석열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가서 뭐 여행하는 겁니까? 뭐 가서 맛집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려고 갔습니까? 그것도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언론사를 다 취재한 건 아니지만 많이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편하지 뭐. 취재 안 하면 편하지 뭐. 노는 거지. 이것을 이제 현지에 간 기자들을 같은 언론사의 정치부 다른 기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일. 그들도 지금 되게 분노하고 있다.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럴 거면 왜 돈 들여서 왔느냐. 무슨 관보냐? 이렇게 분노하는 기자의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기자가 분노를 하면 기사로 써야죠. 기사로 나와야죠. 네. 예. 아직은 안 나오고 아무것도 있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오히려 그 지지자분들이 너무나도 똑똑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계속 쌓고 있다는 예.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대통령실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면 계약이 있을 수 있다. 뒷거래.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실이 제공한 영상이에요. 윤석열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바이든만 말하고 있는 영상이 1분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제공이 돼요. 근데 거기 예를 들면 굴종 외교의 뒷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IRA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좀 전 방송 그 정세현 장관 나올 때 인태 전략이라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거의 뭐 앞제비 수준으로 나서갖고 러시아 때리고 중국 때리고 북한 때렸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후과로 돌아온다. 경제 보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거기에 윤석열이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정상회담이 합의사항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기시다 같은 경우는 그 회담이 끝나고 나와서 막 10분 넘게 자기가 브리핑을 해주잖아요. 한국에서는 대변인이란 자가 불러주는 대로 기자들이 받아쓰고 필요한 동영상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라는 게 외교를 가면 최소한 풀단의 기자들이라도 가서 찌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왜 이게 비밀이었을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하게 윤석열이 말실수할까봐 여기에 대한 전략으로 비공개를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거죠. 이번에 뭐 한미, 한미일, 한일 이렇게 순서대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45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일본 보도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일본 보도에서 징용 문제 조기 해결 방침을 했다. 이제 조기 해결 방침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쪽으로는. 너무나도 이걸 억울하죠. 솔직히 이거 이런 조짐은 좀 있었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그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으로 지금 공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하고 일본이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공유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 그 과거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거에 대해서 한국을 일본이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최소한 그 규제 해제라도 받았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규제할 때 뭐였냐면은 안보상의 한국을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였거든요. 일본의 명분이. 우리가 근데 미사일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합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요. 이보다도 어떻게 더 우리가 줍니까? 그런데 이 흔한 소재 부품 장비 규제도 우리는 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들키기 참네. 싫어서 아이고. 이랬는지 다 비공개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IRA 한마디도 못하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미국한테 IRA 뭐 개정해달라든지 하는 요구를 하면 바이든이 싫어할까봐 그 말 못하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아주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좀 정말로 X팔리죠. 그리고 외신을 통해서 영상을 잠깐 접하면은요, 다른 이제 그 대통령들은 서로 막 이렇게 뭐 잔을 들고서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충격인데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의자에 혼자 앉아서 막 이러고 혼자 계시는데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뭘 혼자 계세요. 그 정도 분한테 이 정도 존칭이 정치인이니까 붙이겠지만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런 책임이 없어가지고 윤석열한테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막 싸우다가 그랬대요. 윤석열 대통령자 빼고 윤석열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어! 저는 몰랐어요. 싸우다가.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아니 대통령 이름 자체 있잖아요. 예를 그게 들면 대명사죠. 뭐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사실 그럼요.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과하게 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럼요. 문 대통령 하다 보니까 윤석열한테도 대통령이란 말을 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은 일종의 폐륜적 배신자잖아요. 난 거기에다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 붙이는 거고요. 자, 어쨌건 여기 취재 뭐 불허했다니까 이건 오해래 또. 뭐가 또 오해야. 뭐가 또 오해예요. 사실이잖아요. 뭐 자기들 표현이 그 전속 취재라 그랬죠.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거. 그걸 무슨 전속 취재야. 일방 취재지. 하달이지, 명령 하달. 아니, 세상에 대통령실이 들어가서 대신 취재해서 보내주는 이런 취재 환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회담을 한다고 해서 전 과정이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앞부분에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뭐 덕담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 뭐 가벼운 인사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그 영상을 찍는 건데 이런 것조차 불허했다라는 거는 윤석열이 확실히 지난번에 바이든 쫄랑쫄랑 쫓아다닌 거 그리고 이 새끼들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반증인 겁니다. 근데 요즘 언론에서 제목이라든지 특기 제목에서 뭐 국익의 훼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국익 훼손한 사람이 누구냐? 여론조사하면 누구냐? 다 나오죠. 윤석열로 국민은 나오죠, 알고 있죠. 윤석열로. 그런데 그걸 맨날 무슨 국익 훼손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X 팔려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다고요. 이런 훌륭한 대통령 봤어요? 없었다고요. 명륜 스님 강의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 해도 되나? 똥덩어리라고.
똥덩어리가 대통령이 돼갖고 국가가 이렇게 된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도 보시면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의하면 자료도요 밑에 캡션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실 제공. 지들이 찍은 게 없어. 사진 기자들 왜 갑니까? 일반 기자들은 왜 갑니까? 비판할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달아 이미 게이트키핑 돼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흠잡을 게 없는 내용만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비판이 가능하냐고요. 언론의 역할 뭐예요? 대통령이 잘하는 거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못하는 거 비판도 해야죠. 요거를 MBC 길들이기에서 보았듯이 기자들이 찍소리 못하는 시대에 언론 장악의 아주 개귀한 형태의 변종 형태의 돌연변이 형태의 언론 장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뭐 그거랑 아주 유사한 거 아니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똑같잖아.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 언론 구조가. 네. 전두환 청와대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를 갖고 언론사들이 그대로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는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주 지랄들 하고 계세요, 진짜. 나 이런 나라 만들려고 우리가 촛불 들었습니까? 자, 어쨌건 무능한 자들이 지금 언론 통제하고 있는데 한심해 보이죠? 옛날 같으면 먹혔어요, 이게 80년대 같으면. 지금 먹힙니까? 기자들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데 따로 불려가가지고 1시간 동안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나야 돼요. 언론들 전체가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죠. 그 오늘 또 마침 서울시에서 TBS 관련된 그 조례안을 폐지해서 TBS의 내후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언론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도 어제 논평을 냈었는데요. 되게 웃긴 것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급하게 TBS 지원,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폐지 조례거든요. 폐지 조례가 이렇게 급하게 될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도 광역단체장으로서 지금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 그 YTN이라든지 MBC 관련돼서 탄압하고 이제 사유하고 민영화하고 이럴 때 TBS 그냥 급하게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계획이 원래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상임위가 거기가 3분의 2가 국민의힘 의석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가 오후에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은 TBS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1년에서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참, 두고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뉴스가 아니에요. 저들 스스로가 망해가는 뉴스예요. 현대사회에는 저걸로 장악이 안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대통령 외교를 따라갔던 사람들도 반발하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고립될 겁니다. 진짜로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대선 나와가지고 뭐 무능한 삼류들을 데려다가 저 면상들이 그런 면상 아니에요? 삼류들? 저 어제 박진이나 저 뒤에 있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중에 저 경제수석 쟤 뭐라 그랬어? 중국의 시대는 같다 그랬잖아요. 네. 저런 애들 모여갖고 외교 완전 개판 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에 윤석열이 최근에 한 말 있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옵니다. 우리 국민의 삶에 효과가 와요. 경향신문에 만평 하나 볼게요. 직접 취재도 못하고 쪽팔려서 어떡하나? 언론들 일어나십시오, 진짜로. 당신들이 존재 가치가 뭡니까?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다음 총선 때 공천 만든 겁니까? 조중동 제외하고라도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해대더니 이런 짓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MBC 전용기 타지 마 할 때 언론들이 일제히 취재 거부를 했어야 돼요. 거기서 그냥 따라가니까 니들은 이제 정상회담에 안에 들어오지 마. 우리가 읽어주는 대로 보도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 자체가 사라졌는데 여기에 분노를 하지 않는다고? 언론들 일어나십시오. 진짜 기러기 소리 듣기 싫으십니다.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언론들이 정말 저항하느라고 힘들어했을 때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국민들을 믿고 소신을 좀 지키시길 예. 바랍니다. 어쨌건 윤석열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겁나 쪼잔해.
대통령 그릇이 안 되게 겁나 저잔해. 근데 대통령은 뭐예요? 품이 넓어야 돼.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양이라고 해도 묻고 넘어가야 돼. 그게 대통령이에요. 전 요즘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다시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군주보다 존경하는 군주를 해칠 때 인간은 덜 주저하게 된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존경받는 군주였잖아요. 그리고 언론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했었고 많이.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강압적입니다. 말도 안 되게 강압적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강압적인데 그래서 지금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